자, 여기서 이제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는 이 단원이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 단원이에요. 그럼 문장은 우리가 하나의 문장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겹쳐진 문장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 문장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가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여기에 뭐 목적어가 더해질 수도 있고 또는 부사어가 더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예요. 알겠죠? 자,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자,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요 이다가 서술격 조사고, 이게 서술격 조사고, 어찌하다, 어떠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찌하다. 어찌하다가 뭘까? 어찌하다. 이게 어찌저찌 됐어. 이런 의미거든. 어찌 했어. 어찌 됐어. 무슨 의미일까? 그 어찌에는 뭐라고 들어가야 되니? 어떤 의미가 좀 이렇게 느껴지니? 어찌해. 어찌했어. 뭘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어찌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 고유어에서. 어떠하다는 이거 어떠해 됐어. 이거 어떠해. 어떠하다. 어떠해 라고 하는 거든. 그럼 그것의 상태나 성질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알겠다.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여기는 뭐가 쓰이는 자리? 동사. 밑에 상태나 성질 나타내는 자리니까 형용사.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서술격 조사, 요 세 가지가 어느 자리에 쓰일 수 있다고요? 서술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요 세 가지 품사인 거예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안 어렵지? 품사의 체계를 왜 살짝이라도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지? 동사, 움직임,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 자, 이게 문장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기본 구조에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우리가 구분해내면 좋고요. 그리고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것을 느껴주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당연히 나타내는 거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가 뭘 또 나타내 주냐면은 관계성을 드러내요. 관계성. 따라가다. 누가 누구를 따라가다. 또는 누가 누구를 좋아하다. 관계들도 나타내서 그래요.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이런 관계성이 드러나요. 서술격 조사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거, 이 패턴은요, 정의에 하는 패턴이야. 정의. 의미를 딱 정해주는. 그래서 이런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조사들을 조금 예민하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밑에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은 앞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합시다. 주성분과 무슨 성분? 부속 성분. 하나 더 독립 성분으로 나뉩니다. 주성분이니까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쓰이지는 않아요. 뭐에 따라서 서술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취할 수도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주어는 꼭 있어야 돼. 어느 문장이나. 근데 우리가 주어 빼고 문장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 밥 먹었니? 누가? 밥 먹었니? 그렇게 앞에 주어 없이도 우리 얘기하기 때문에 주어가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 꼭 주어를 생각해주면서 읽어주는 거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하늘이 맑다. 이 맑다는 그러면은 얘들아 서술어겠네? 서술어 중에서 누굴까? 어떠하다. 오케이, 형용사겠죠. 서술어는요, 그것을 서술이란 뜻이 뭐라고요? 서술. 술자가 술술술술 풀어주는 거. 자, 일어나. 아니야? 아니니? 미안해. 자는 줄 알았어. 술술술술 풀어서 서자가 무슨 의미니? 쓰다, 이야기하다. 술술술술 풀어서 풀이하는 부분이에요. 동작, 작용, 이 작용이라는 게 관계죠. 동사, 그리고 상태나 성질, 그리고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아까 서술어에 쓰일 수 있는 친구들 이렇게 다 연결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밝다는 품사 뭘까? 형용사겠네. 밝은 상태. 자, 목적어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 서술어의 대상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런 대상의 느낌은 부사어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부사어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기다렸는데 누구를 기다렸어 라고 할 때 이 을의 자리. 그래서 항상 목적어는요, 을을. 근데 이 을을 우리는 이렇게 을이라고 써 있으면 딱 눈에 보이지만
이런 조사들을 우리는 격조사라고 해요. 목적격 조사. 이런 목적격 조사가 가끔 보조사가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규는 현지를 기다렸다라고 하면 을 보였으니까 선생님 이거 목적어네요 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여기에서 현지 도 기다렸다 라고 하면 이 도는 어떤 조사라고요? 보조사예요. 그럼 보조사가 쓰이는 이런 느낌이 들면은 항상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꼭 생각을 해줘야 돼. 아, 현지를 기다린 거구나. 알겠죠?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어려움에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조사가 쓰였는데 격조사가 나왔으면 눈에 확 들어오거든? 이가, 을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조사가 쓰이면은 선생님 이게 뭐죠? 보조사를 항상 어떤 걸로 바꿔보라고요?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 조사인지 혹은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인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철규를 지우고 철규 자리에 철규도 현지를 기다렸다. 이러면 주어가 누군지를 우리는 빨리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철규도라고 하는 이 보조사는 철규가 현지를 기다렸구나. 이 는이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만 더. 이 은과 는은요. 보조사예요. 은과 는은 보조사예요. 항상 보조사로 처리하셔야 돼요. 우리 주격조사 얘기해봐 라고 하면 은는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어떤 특징이고 은는은 보조사예요. 그래서 이 보조사를 쓰인 자리에서는 철규가 기다렸구나. 주격조사 가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머릿속에서는. 은는은 권민이 왜 안 와요? 응? 권민이 연락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항상 이 보조사와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보조사가 많이 쓰여갖고 헷갈릴 때는 조사로 목적격 조사인지 혹은 주격 조사인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는은 보조사예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은는이 왜 보조사인지 두 가지 성분. 내가 밥은 먹었다. 나는 밥을 먹다. 자, 이 은과 는이 어느 자리에 각각 쓰였어? 밥을 먹다. 목적격 자리. 나는 밥을 먹다. 주어 자리. 내가 만약에 이게 격조사라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보조사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의 의미를 강조시켜주기 위해서. 의미 강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될걸? 내가 밥은 먹었다. 공부는 안 했는데. 뭐 하더라도 밥은 꼭 잘 챙겨 먹어. 이런 느낌이 좀 강조되지? 그래서 이 보조사는 항상 강조해주는 느낌이고 그것이 나왔을 때 우리는 격조사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자, 보어라고 하는 이 자리 무슨 자리라고요? 보어 자리는 보충해주는 자리예요. 그럼 뒤에 있는 누구 때문에? 서술어 때문에. 이 서술어가 되다와 아니다 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서술어를 우리는 불완전 서술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에서의 비동사처럼 I am, I am 그치? 그래서 보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불완전 서술어 자리 앞자리를 우리는 보어 자리라고. 밑에 동생은 유치원생이 아니다. 여기 그럼 동생은 이것은 동생이 유치원생이 아니다라는 이때는 주격 조사일 거고 이때 유치원생이 아니다 앞에 있는 이 이는 보격 조사예요. 알겠죠? 보조사랑 복격조사랑은 또 다른 거예요? 다르지. 복격은 격조사에 요 조사의 체계 그러면 잠깐만 다시 정리하자. 얘들아 요 조사의 체계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조사의 체계를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사의 체계가 우리 고등학교에서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체계를 한번 정리하고 나면은 그래서 딱딱딱 위계가 보일 거예요. 조사는요, 첫 번째 격조사, 두 번째 보조사, 세 번째 접속조사가 있어요. 자, 혹격이니까 격조사겠지? 이 격조사가 이 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어떤 자격을 주는 거예요.
관계를 나타내주는 자격을 준다라고 해서 얘가 다 결정시켜주는 거예요. 이 격은 문장 성분을 결정시켜요. 문장 성분을 결정시켜줍니다. 어떤 문장 성분? 첫 번째, 주격조사. 그럼 주격조사가 쓰이면은 주어가 되겠지. 그래서 주격조사는 누가 있냐면 이, 가가 있습니다. 더 쓸게요. 이가뿐만 아니라 깨서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혹은 에서도 있어요. 에서가 가끔 공간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이기도 하지만 이 에서가 가라고 해석이 될 때는 우리가 그때는 주격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비교 한번 해볼까? 좀 말이 빠르지? 깨서랑 애서요. 에서. 이 에서가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주격 조사야. 오늘 의여 중에서 학교에서 축제를 개최했니? 네. 얘네 쉬울까? 자, 요 문장과 나는 학교에서 놀았다. 자, 그러면 눈으로 보기엔 요 에서와 요 에서가 똑같지만 어떤 거는 가로 바뀌니? 그치, 학교가 축제를 개최했다. 주격조사로 바뀌지? 그럼 이거는 주격조사에서예요. 근데 밑에는 나는 학교가 놀았다. 이상하지? 이런 장소의 느낌이 들면 얘는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를 그래서 이따가 설명할게요. 목적격 조사가 있네요. 네, 목적격 조사는 뭘 만들어주는 거죠? 목적어를 만들어주고요. 을을 밖에 없을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는. 복격 조사. 보어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복격 조사 보어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보조사의 이 보시하고는 똑같은 보시지만 다르지? 보어 자리. 그래서 이, 가 플러스 되다, 아니다. 아니다가 꼭 와야 돼. 되다, 아니다가 꼭 와야 돼. 그러면 이때 이가랑 이때 이가는 서로 다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꼭 판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서술어를 만들고 이다가 있죠. 자, 이다에서 요 이는 생략될 수도 있어요. 나는 중3이다. 나는 중2다. 이제 생략 가능해요. 미안해서 어떤 밑에를 조금 내가 늘려야 되겠다. 보조사는 좀 이따가 쓸게. 여기까지가 주성분 만들어주는 격조사.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요, 관형어를 만들어주겠죠. 의 하나밖에 없고요. 나의 책. 부사격 조사. 부사어. 자, 요거는 밑에다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부사격 조사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호격 조사. 호격이라는 이 호의 의미는 부르다. 부를 호자예요. 호출하다, 호명하다. 그래서 얘는 독립어를 만들어줘요. 누구야 또는 김빠바. 야. 7개의 격조사. 3개를 외워주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알겠죠? 보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은느는 무조건 보조사. 그리고 의미가 더해질 때 뭔가 의미가 더해질게. 나만 그러니 혹은 나도 그러니 이런 식으로 의미가 더해진 조사들은 보조사예요. 내가 밥을 먹었다. 내가 밥만 먹었다. only 밥만 먹었다는 거지. 내가 밥도 먹었다. 다른 것도 먹고 밥도 먹었다는 게지.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의미가 더해질 때, 뭔가 조금 더 추가적인 의미가 생길 때, 많은 뭔가 only의 느낌의 의미가 더해지죠. 도는 뭔가 함께라는 together의 느낌이 들어지죠. 그렇죠? 의미가 더해지죠. 3번은 접속조사인데, 이 접속조사가 여러분들 누구랑 헷갈리냐면 부사격 조사 때문에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는 봐봐. 앞에서 주격 조사랑도 헷갈리고 밑에 접속 조사랑도 헷갈려. 이게 되게 그 부사격 조사가 우리한테 발목을 잡기도 해요. 접속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국어와 수학을 좋아한다. 그럼 이때 체온 두 개를 접속해주는 국어, 수학을 여기서 접속해주고 붙여주고 있죠. 그럼 얘네는 붙여줬으니까 띄워줄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띄워줘야 되냐면 내가 국어를 좋아한다. 내가 수학을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접속조사인데 이 와와 과가 어떤 느낌의 부사격 조사가 있냐면 내가 엄마와 닮았다. 그러면 서술어 중심으로 내가 닮았다, 엄마와 닮았다 띄면은 문장이 좀 이상해지죠. 느낌이 좀 부족해지죠. 그럴 때는 이 와는 부사격 조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발목 잡는 건 부사격 조사야. 부사어 자리. 그래서 접속 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뭐랑 구분? 부사격 조사와 구분. 이거 구분 가능해야 돼. 보조사도 구분 가능해야 되고 격조사에서도 아까 주격조사에서 그리고 부사격조사에서를 구분 가능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의 포인트. 자, 그러면 우리 대망의 부사격조사를 잠깐만 뒤에 한번 보고 요 부속 성분의 부사어 요 부사어 부분은 이따가 설명도 같이 하겠지만 어떤 교재에서든 또는 이런 프린트에서 잘 설명 안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할게요. 부사어. 그럼 결국 얘는 부사의 자리라는 거죠. 부사의 자리. 그럼 부사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애야? 어떤 애였어? 수식도 하고 또 뭐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하지.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일 하는 자리가 부사어 자리예요. 만약에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종류별로 더 나눴다면 문장 성분은 7개가 아니라 한 13개가 나왔대요. 품사는 9품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품사가 나왔을 거래요. 이 부사의 쓰임을 다 나눠줬다면. 근데 그냥 부사라고 이름 짓고 다 때려 넣은 거야. 네가 해, 다 네가 해. 그래서 이 부사어 자리를 여러분들을 어떤 느낌이 들 때 이 부사어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면 대상의 느낌이 드는데 그 대상이 아까 대상, 목적 대상 제외하고 목적 대상을 뺀 나머지 대상. 어떤 대상? 비교 대상. 그렇지, 수여 대상. 그리고 공동의 대상, 함께하는 대상. 그럼 요 앞에 만났다, 엄마와 닮았다, 이거는 엄마와 비교한 거지? 그래, 그럼 이때는 이 자리가 엄마와라는 자리가 부사어 자리라고요. 그리고 그때 쓰인 이 조사는 부사격 조사인 거예요. 그럼 비교 대상 난 누구와 닮았다. 그쵸? 와, 과가 쓰일 거예요. 수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니? 주는 거지? 어떻게 줄 거야? 누구에게 줄 거지? 에게 주는 거. 함께는 만났다. 나는 엄마와 만났다. 함께 만난 그 대상. 그쵸? 그래서 여기도 누구와 과가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느낌이 드는데 목적어 빼고 나머지는 다 부사어 처리하시면 돼요. 부사어는 다 그렇게 때려 넣는 거야. 근데 그러면 닮았다는 서술어 자리가 몇 자리인 거예요? 닮았다 2자리. 서술어 자리 수는 2개. 내가 누구와 닮았다. 서술어를 뺀 나머지를 서술어 자릿수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대상이 아니면 공간의 느낌이 들면 우리는 부사어 처리해 주시면 돼요. 공간의 느낌. 자, 이 공간은 시간적 공간도 공간이고, 그렇지, 장소의 느낌. 그리고 지향하는 공간, 지향점. 시간이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11월에 시험을 보는 거지? 지금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에서.
근데 이 에서가 주격조사 에서랑 형태가 같다라는 거죠. 지향점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되니? 중둔간으로 가야 돼? 집으로. 오늘 집으로 가는 날이야? 집으로 가서 다시. 으로. 녹양중은 목요일 날 와야 돼요. 목요일 날 오면은 문학할 거야. 똑같은 시간. 오면 5시에요? 응. 더 일찍 올 수 있니? 4시 반까지. 4시 반까지는 올 수 있는 막 그냥 바로 와. 바로 시작하자. 오면 바로 시작하자. 그치? 할 거 많아서 그래. 자, 그리고 수단, 어떤 방법, 도구,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부사어 처리해 주시면 돼요. 다 부사어예요? 이거 다 부사어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부사어가 하는 일 많고 다 때려 넣은 거야. 방법은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고 있죠. 혹은 칼로 물베기 할 때 그 칼로 이런 도구와 펜으로 여러분들 필기 하고 있죠. 도구, 수단. 그랬을 때 쓰이는 이런 조사들이 무슨 조사라고요? 부사격 조사. 되게 많지? 여기 쓰이는 근데 부사격 조사가 눈에 익으면은 쉬워. 와과 에게에게에서 몇 개 없어. 생각보다. 근데 부사격 조사는 여러분들 외우는 것보다 이게 지금 이런 느낌이 있네. 어떤 대상의 느낌이 있네. 공간의 느낌이 있네. 그러면은 다 부사어 처리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조사는 부사격 조사다. 자, 요거까지 하나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부사어를 왜냐면 자 뒤로 넘어가서 보통 부사어 설명하면 그냥 용언을 꾸며준다라고만 설명이 끝나거든. 그럼 요런 느낌들이 용언을 꾸며주는 느낌은 맞다. 이렇게 봐봐. 물이 맑게 흐르다. 이러면은 선생님 맑게는 흐른다 꾸며주는 거 맞네요.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부사어 자리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 말단은 형사. 맞아. 얘는 형용사지. 품사로는 형용사지. 그럼 형용사의 기본형 누구? 말, 다가 어미 활용이 됐네요. 어떻게? 개로 어미 활용이 되면서 이 개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죠. 그 관점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 좋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는 그 수식하는 느낌이 드는지 한번 봐봐. 내가 학교에서 놀았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학교에서 놀았다 이렇게 수식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 혹시? 수식의 느낌이 드는 사람? 아니니? 여기는 다 전멸이니? 이거 이렇게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대. 근데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는 학교에서라고 하는 건 수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장소. 그래서 아까 장소, 공간 이런 느낌이 들면 다 무슨 어 처리하라고요? 부사어 처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 저는 놀았다 수식해주는 느낌 들어요. 그럼 그 수식해주는 느낌이 뭐냐면 이 놀았다가 필요한 서술어 자릿수였다는 얘기예요. 그 수식의 느낌은 서술어 자릿수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자 요렇게 해서 부사어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워요. 얘가 부속 성분에 있으니까 되게 안 중요한 애처럼 잠깐 보이잖아. 아니야, 중요한 애야. 알겠지? 그래서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때론 관용어나 다른 부사어도 꾸며줍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하는 일 많다. 그리고 부사어 자리에서 대상, 공간, 어떤 뭐 수단 이런 느낌들 들 때 여러분들 꼭 부사어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시간이 매우 빨리 흐른다는 수식관계 한번 볼까? 흐른다를 누가 꾸며줘? 빨리. 그럼 매우 흐른다? 안 되지? 빨리를 꾸며주고 있지. 이런 수식관계를 보여주고 있네. 항상 예시는 이렇게 쉬운 거 주면서 우리한테 시험 문제는 어려운 거 주잖아. 그치?
자, 독립성분은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독립적인데, 여기 중요해요. 부름. 이게 감탄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부를 때, 야! 부르는 거. 그것도 독립어예요. 그럼 대답 어떻게 할래? 네, 혹은 응. 그것도 독립어 처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문장 성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그럼요 문장에 짜인 예시 나와 있는 응. 동점으로 이것도 부사어예요. 이거 왜 부사일까? 지향점이지? 아니에요. 오케이, 요 지향점의 느낌이 들지? 그러면은 부사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부사어예요. 잘했네. 그럼 여기서 조사 누구? 으로 의로. 얘는 무슨 조사? 부사격 조사. 오, 하나를 가르치면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알아는. 버스 가는 누구? 주어 자리. 달린다? 서술어 서술어. 자, 서술어인데 기본형은 누구니? 달리다의 어미 활용 누가 된 거야? 니은. 니은 어미 활용은 어떤 의미가 더해지는 거지? 달리다, 달린다. 달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현재의 느낌, 시제의 표현을 더해주는 거죠. 이 시제도 좀 봐줘야 돼. 선어마어미에서 일어나는 시제 표현이기도 해요. 자, 문장의 짜임을 크게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혼문장과 겹문장. 혼문장이라는 거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거예요. 겹문장은요, 두 번 이상이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도 있냐면, 주어, 서술어의 느낌. 혹은 주어, 서술어. 이런 느낌이 들려도 우리는 겹문장이에요. 근데 서술어와 서술어가 연결되려면, 이렇게 더해지려면 얘는 종결 어미가 쓰이면은 안 돼요. 안겠지. 여기는 종결 어미가 쓰이면은 안 되고 무슨 어미가 쓰여야 될까? 연결 어미가 쓰여야 되고, 마지막에는 종결 어미가 쓰여야 되지. 나는 공부하고 집에 갔다. 나는 공부하다, 나는 집에 갔다. 이 두 문장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쵸? 자, 밑에 나는 동생이 어지른 방을 치웠다를 우리 문장 성분을 한번 따져봅시다. 되게 좀 복잡하네. 나는 그러면은 전체 주어를 찾아보세요. 전체 주어. 나는 나는 요 느는 보조사예요. 네 가지. 내가 치웠다. 주어고 치웠다. 서술어고. 그럼 치우려면은 이 대상에 뭔가 대상이 필요하지. 동생이 동- 어지른 방. 동작 요 방을 목적어. 그럼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들, 동생이 어지른이라고 하는 건 누굴 꾸며주고 있어? 방을 방이라고 하는 체온을 꾸며주고 있지. 그럼 이 전체가 다 관형어 자리고, 반영들. 그치. 그 중에 동생이 어지르다라고 하는 이런 서술의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관형절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관형어 자리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요 만약 시험 문제 응? 관형어와 관형절 둘 중 하나로만 나와요? 둘 중에 하나를 써서 만약에 유도를 했잖아. 근데 둘 다 써도 정답 인정이 돼야 돼. 그 1학기 때 경민은 이미 경민중학교는 이걸 했었거든. 그래서 복수 정답 처리가 됐어. 이거는 이의 제기하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관형어와 관형절. 그럼 요 두 문장을 한번 우리가 연결해 보자. 이거 원래는 무슨 문장과 무슨 문장이었을까? 나는 방을 치웠다. 나는 방을 치웠다. 요 한 문장과 동생이 방을 어디로? 방을 어지르다. 어지르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방과 방이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써주는 거고, 동생이 어지른이라고, 어미 활용된 거지? 어미 활용이 된 거 보여요? 그럼 이 어지르는 방을 꾸며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네? 무슨 어미? 무슨 전성어미? 관형사형. 관형사형 전성어미. 요런 우리가 그래서 용언의 어감과 어미의 그 체계들이 딱 머릿속에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면 문법은 금방 늘어요. 금방. 그래서 다음 주 우리 화요일 날도 문법 수업할 거예요. 목요일 날은 녹양은 문학 수업하고, 문학?
문학 껌이잖아. 그치? 의여중도 우리 금요일 날 오면은 문학 수업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면은 문법 수업 할 거예요. 자, 견문장은 그러면 그렇게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견문장은 둘 이상이라고 했잖아. 셋도 나타나니? 네. 넷도 나타나니? 네. 다섯은? 나타날 수 있죠. 여섯은? 다 돼. 2번 이상만. 겹 안에 겹 안에 겹 안에 겹도 돼. 엄청 돼요. 아는 거에 안긴 다 돼요. 자, 그럼 우리한테 쉬운 게 여러분들마다 좀 다를 텐데 저는 이어진 문장이 조금 더 쉽더라고요. 아는 문장은 조금 복잡해. 왜냐하면 이어진 문장은 연결 어미로 우리가 연결되는 건데, 그럼 연결 어미로 연결된다는 거는 문장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 한 문장이 이렇게 있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있고요. 주어와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혹은 서술어가 생략될 수 있으면 안 되지. 뒤에 서술어는 꼭 있어야 돼. 이런 느낌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 문장의 구조가 앞에 한 문장 딱 끝나고 뒤에 한 문장 딱 끝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요 두 문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첫 번째 대등한 관계인지, 두 번째 종속적인 관계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대등이란 단어는 어떤 느낌이니? 서로 평등한 거야. 평등해. 누가 더 메인이 되거나 뭐 이런 건 없어. 종속이란 단어는 뭘까? 하나가 조금 더 우위. 그렇지, 하나로 더 위에 있어서 걔를 따르다 종자거든요.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문장이 어느 하나에 쏙 이렇게 좀 포함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에 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거예요. 얘네들 서로 변화 가능해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그러면 반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두 문장 사이에서 서로 바꿔 쓰기가 안 돼요. 왜? 종속이라는 거는 하나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 거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이야기가 펼쳐지니까요. 무슨 얘기냐? 가서 찾아봅시다. 자, 윤지는 웃었지만 민서는 울었다. 두 문장. 윤지는 웃었다. 민서는 울었다. 자, 둘을 바꿔 써볼까? 민서는 울었지만 윤지는 웃었다. 의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밑에. 질문인데요. 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 산이 높아서 골짜기가 문장 깊은데. 자체가 달라요. 의미 자체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달라지지. 조건 자체가 달라졌어요. 문장은 성립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의미가 달라졌어요. 의미가. 문장이 성립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의미도 달라져요. 그치?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까? 문장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 문장은 성립이 되지만 조건 자체가 달라졌죠.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 뭐뭐하면 뭐뭐하다. 뭐뭐하면 뭐뭐하다. 그쵸? 조건이 다르잖아요. 뭐 그런 걸로 한번 해볼까? 내가 잘생기면 인기가 많다. 자, 이것도 성립되지? 내가 인기가 많으면 잘생겼다. 자, 두 개의 문장의 의미 차이가 전혀 다르죠. 조건이 달라. 잘생기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고, 인기가 많아 보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야. 우리 막 인기가 많으면 저 사람 되게 훈남이네 이런 식으로 되게 또 잘생겨 보이는 후광 효과도 생기거든. 달라요. 조건이 달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대등하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찾을 수는 있겠지? 요 부분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하나의 포인트가 잡힐 거고, Q라는 거는 이제 출제 포인트예요. 1번부터 5번까지 4개는 대등, 1개는 종속. 찾아보시오. 혹은 이거 바꿀 수도 있겠지? 혹은 대등하게 쓰여진 문장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근데요. 문제에서 나열 대조 선택에서 나열 4개 나오고 대조나 선택
하나 나오고 그때 문제가 나오고. 맞아. 이 안에서도 나와. 되게 어려운 문제는요. 어디서도 나와요? 이 안에서도 나와요. 서로의 문장이 짜임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 대등과 종속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대등 안에서만 물어보는 건지.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일단 나열이라고 할 때 뭐뭐하고 뭐뭐하며 이거 연결어미들이지. 연결어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영어 전치사로 and 솔기가 있고 채린이가 있고 은정이가 있고 and지. 대조는 but. 선택은 or. 이런 느낌의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이거는 조금 더 판별하기 쉬우실 거예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니? 단 요 대조 때문에 요 대조가 앞문장과 뒷문장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러면 의미 차이가 살짝 나는 거긴 해. 살짝 나는 느낌은 있어. 나는 공부하고 공부하지만 동생은 논다. 이 느낌과 이거 바꿔 쓸 수 있니 없니? 있지. 동생은 놀지만 나는 공부한다. 자, 이 문장은 바꿔 쓸 수는 있는데 의미 차이가 조금 미묘한 발생은 해요. 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져. 첫 문장은 나는 공부하지만 동생은 논다. 누구를 강조해 주는 느낌이야? 뒤에. 이론적으로는 뒤를 강조해 줘요. 그럼 반대로 밑에도 동생은 놀지만 나는 공부해요 라고 뒤에를 강조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강조의 포인트는 살짝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꿔 쓰기에 문제 없지? 바꿔 쓰기에 문제 없지? 이해되셨어요? 요 든지라는 거 하든지 말든지 그때 쓰는 거 하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자, 요거랑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리는 게 던지야. 하던지 말던지. 아니야. 그때는 던지는 한 번만 써요. 얼마나 예쁘던지. 회상의 느낌. 얼마나 예쁘던지. 이건 회상의 느낌이에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다른 어미예요. 먹던지 말던지 하면 마저 틀려? 틀려요. 던지는 틀려요. 알겠지? 든지로 해야 돼요. 자, 밑으로 갑시다.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예요. 자, 그러면 요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전치사로 바꿔봅시다. 원인, 아사, 어서, 은이 이런 단어들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전치사 뭐가 있니? 이유, 원인. because 써보면 돼요. 조건 if. 목적 의도는 뭐뭐 하려고 to. for은 그거잖아. 몸을 위해. 뭐뭐를 위해잖아. 그치? 와, 너 진짜. 아니야. 근데 for도 맞겠다. 어떻게 보면. 그치? 근데 for가 언제도 쓰이냐면 동안도 쓰이지. 뭐뭐 하는 동안. 그치? 그러면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배경이라고 우리가 처리를 해줘요. 배경. 요 배경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이렇게 써. 뭐뭐 하면서. 근데 이 배경은 for의 느낌보다 ing의 느낌으로. 뭐뭐 하는 중에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다. 해볼까?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다. 책을 읽다. 자, 이 문장은 바꿔 쓸 수 있니 없니 한번 바꿔볼까? 책을 읽으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의미 자체로는 크게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이 제시된 상황 속에서 예를 한 거예요. 밥을 먹는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지? 책을 읽으면서 밥을 먹는 상황이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종속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워, 배경이. 다른 애들은 말이 잘 안 된 거든?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보자. 이유나 원인을 한번 해볼까? 나는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다. 얘는 말을 바꿔버리면은 이상해. 성적이 올라서 공부했다. 완전히 이상해지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찾아주기가 편해요.
나는 공부하면 성적이 올랐다.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 여러분들 다 그럴 거야.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야지. 근데 반대해봐. 성적이 오르면 공부한다. 이상하지? 의도 목적도 봐봐. 나는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 학원에 간다. 나는 학원에 가러 공부한다. 이상하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요, 여러분들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배경 같은 경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 더 있어요. 양보라는 거. 양보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영어 전치사 누가 쓰이니? THOUGH T까지 들어가나? 네. 그리고 although, even though. 키까지 들어가요. 아니지. 와, GH. 하나쌤한테 이르려고 했어. although, even though까지. 그럼 우리 이거 쓰면은 양보절이야, 양보구문이야, 얘기 바로바로 나오니? 그러면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석을 하지. 근데 왜 이름이 양보라고? 그러게요. 양보의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양보하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어떤 문장한테. 자, 앞문장이 뒷문장한테 양보한 거예요. 자, 원래 문장이라는 거는 내가 메인이 되고 싶거든. 근데 그 메인 자리를 누구한테 양보한 거야? 야, 네가 메인 해. 어떤 식으로? 비록 비가 오더라도 학원에 온다. 학원에 가겠다. 자, 이 문장의 메인은 학원에 간다는 게 메인이겠지? 네. 비록 비가 오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메인이 아니야.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양보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양보의 처리? 그러면 앞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다고? 뒷문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뒷문장이 중요하다라는 의미 때문에 앞에서 제가 또 뒷문장 중요하다라는 거 누가 있었니? 앞쪽에서. 대조. 양보. 이거 되게 헷갈려. 여러분들 그냥 문장만 읽으면. 그러니까 항상 뭘 넣어보라고요? 문장을 바꿔보기도 해보고 전치사도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제가 왜 국어 시간에 이 영어 전치사를 얘기했겠니? 상당히 어렵네요. 나 영어 되게 못해. 여러분들보다 못한단 말이야. 영어 놓은 지 오래돼갖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하나의 솔루션이에요. 대조와 양보를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라고? 1번 문장을 앞뒤 바꿔본다. 두 번째 전치사를 넣어본다. 그러니까 전치사를 넣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왜? 영어를 영작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 정도 영작은 할지 않니? 어려워? 네. 어.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등하게 이어진 거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내용이에요. 안 어려워. 한 번만 정리하고 복습하셔요. 알겠죠? 자, 밑에 아는 문장입니다. 요 아는 문장의 느낌은요. 모든 문장이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도록 여러분들 문장을 파악해 주시면 좋아요. 겉에 있는 문장이 이렇게 있고 겉에 문장이 있고 그 안에 문장이 하나 쏙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뭔가 주어가 있는데 서술어가 있는데 그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있는 느낌. 자, 그때 이 안에 있는 서술어는요, 얘가 종결어미가 쓰이면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럼 종결어미는 안 올 거고 무슨 어미가 와야 되냐? 전성어미가 올 거예요, 네. 연결어미가 오면 조금 애매해져. 왜? 주어와 주어가 겹치니까. 연결어미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연결어미가 오면 이 주어가 같은 주어이면 상관없거든? 그럼 주어 생략시키면 되거든? 네. 그렇게 되면 연결어미가 오면 이어진 문장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힘들 거야, 그거는. 안에 있는 아는 문장인데 연결어미가 온다고?
근데 부사절은 가능해. 부사절은 가능한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명사절을 아는 문, 명사형 전사범이겠네. 관형절을 아는 문장, 관형사형 전사범이겠네. 부사형 전사범이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명사형 전사범이, 부사형 전사범이, 관형사형 전사범이가 누가 있는지를 정리합시다. 명사형 전사범인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뭐했 뭐뭐했기. 관형사형 전사범이는 네 개예요. 뭐뭐은, 뭐뭐는, 뭐뭐했던, 은는, 을던. 부사형 전사범이는 이게, 도록. 자, 근데 요 이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포함하시는 분이 있고 안 포함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음과 기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얘기야. 어디에 있니? 여기 있네. 은는 을던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얘기야. 여기 있네. 이게 도록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야. 여기 있네. 그럼 얘네들이 오기를 뒤에 누가 붙었어? 조사. 그래서 명사형 전사범위는 뒤에 꼭 조사가 붙는 것까지 보고 나서 얘는 그럼 무슨 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인 거죠. 을을. 그렇죠? 문장은 그러면 어떻게 나눠줘야 돼? 나는 기다렸다. 그렇지. 나는 무엇을 기다렸다. 그 안에 그가 오다. 라는 문장의 구조겠죠? 나는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렸는데 그가 오다. 자, 이렇게 문장이 안에 쏙 들어가는 느낌일 거예요. 자, 은이 쓰였어. 밑에 은 소설책을 꾸며주게 되죠. 관형사형 전사범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그럼 이것도 문장을 한번 파악해 볼까? 이것은 소설책이다. 어떤 내가 읽은 내가 소설책을 읽다. 내가 소설책을 읽다 라는 문장이 쏙 들어가는 거죠. 일근이라고? 근데 일근이 맞아요? 다른? 뭔 일근이야? 읽은. 진짜. 요거는 나중에 읽은이겠지? 어떻게 일근인데 멍청아. 진짜 멍청하요. 읽근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야, 근데 읽근이라고 소리를 하는 게 방언의 그 효과야. 우리 먹고를 나 밥도 먹고 갔다? 먹고로 발음하는 사람 많어. 경음의 현상은 그 방언에 나오는 형태야. 혹시 주변에 그 지방 출신이 계시니? 아니야? 할머니가 뭐 이렇게 저쪽 경상도 분이시거나 혹은 뭐 할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면은 이런 흔적들은 남아 있어요. 내가 밥을 먹고 갔대. 먹곤데, 그렇지? 자, 밑에 빙수는 이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주어 누구? 빙수는 차가웠다. 차가웠다는 얘들아 품사 누구니? 형용사네. 그치? 자, 밑에 안에 포함되는 거는 이가 시리이다. 근데 이가 시린 거 주체가 주어는 이지. 이가 시리다. 주어 이가 이잖아. 그럼 여기서 생략된 건 나의 이겠지. 그치? 나의 이가 시리자. 혹은 이런 식으로 좀 생략이 된 느낌은 있겠지. 혹은 나의 이가 아닐 수도 있어. 너의 이가 실일 수도 있어. 우리의 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생략된 것도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보면 좋아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성어미를 찾아주면 되는 건데 서술절은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요 기, 은는, 을던, 이게, 도록을 우리는 요 절을 나타내주는 표지라고 얘기해요. 표지. 연결 표지, 뭐 표지라고 얘기를. 표지라는 거는 표시해주는 지점의 뜻이야. 그럼 이 표시지점을 찾아주면은 바로 찾아줄 수 있어. 기, 은, 도록. 이거 찾아주면은 바로 얘는 무엇이야, 얘는 무엇이야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건데 서술절은요 표지가 없어요. 유일하게. 인용절은요 표지가 있어요. 따옴표. 그리고 뒤에 라고라는 얘는 인용격조사예요. 아까 우리 인용격조사는 선생님 인용격조사는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이 인용격조사도 어디에 포함시킬까?
얘들 어디에 포함시킬까? 하는 일 많은 거. 맞아. 얘도 부사어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 안에 인용격 조사를 넣어요. 그럼 인용절이 쓰인 자리는 부사어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 부사에 때려 넣는 느낌이 있지? 뭐만 했으면 다 부사어야. 자, 서술절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표지가 없어. 그래서 어려워. 토끼는 앞발이 짧다. 전체 주어는 누구니? 토끼는 토끼. 그럼 얘 서술어는 뭘까? 짧다. 짧다만 하면은 말이 되나? 토끼는 이다. 그렇지. 토끼는 여기가 서술어 자리예요. 자, 그리고 그 서술어 자리 안에 또 보니까 앞발이 주어 플러스 서술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서술절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구조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주어와 서술어가 1차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어가 만나는 구조예요. 토끼는 어떠하다, 그리고 앞발이 짧다, 이런 구조. 그래서 이 서술절은 구조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서술절은 표지가 없으니까 구조로 파악해야 돼. 이 구조가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는 코가 짧다 해도 문장은 틀린 문장이지만 구조는 어때? 이런 느낌 든다고요. 알겠지? 토끼는 새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구조가 느껴야 된다고? 토끼는 새가 아니다. 이런 구조 느껴지니? 하면 안 돼. 왜냐면 얘는 누가 들어왔어? 아니다.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보어 자리야. 얘는 주어 자리예요. 얘는 견문장이야, 혼문장이야? 혼문장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거 뭐와 구분을 하라고? 서술절은? 혼문장. 그렇지. 혼문장의 무슨 자리? 보어 자리. 이거는 견문장이고.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보이는 순간 얘는 무조건 혼문장 그 보어 자리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너무 구조로만 파악을 하다 보면은 새가 아니네, 토끼는 뭐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매몰될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개념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꼭 하시고 여기 밑에다가 조금만 더 써놓을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면은 무엇이 있니? 나열 조사 선택. 나열 대조 선택.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이유, 원인, 의도, 목적, 배경, 조건, 양보. 의도, 목적, 이유, 원인.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뭘 찾으면 된다고? 기. 관형사절은 는, 을, 던. 부사절은요, 계도록. 인용절은요, 뭐뭐라고 혹은 고. 얘는 서술절은 표지가 없으니까 요런 느낌의 구조 찾아주시면 됩니다.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를 드릴 테니 집에 가셔서 풀어서 한번 숙제해보실까? 하나, 둘, 셋. 박지도 뒤에 붙어 있나요? 뒤에 닫기도 넣어놨어. 학교에서 그냥 재밌잖아. 네, 저희는 할게요. 이런 문제 우리가 내보자. 이거 어떡하나 안 돼. 이거 다 맞을만 안 돼. 이것도 다 걸렸어. 나머지가 못겠네. 나머지 막 축하해. 아, 진짜.